이렇게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는 게 또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궁금해서이기도 하잖아요. 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역사 이야기꾼 권영주 소장님의 과거는 어땠나요? 지금도 독일의 첩보기관에서 저를 찾고 있어요. 자동차 역사의 산업을 뭔가 바꿨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권영주 소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예고드렸던 것처럼 포드와 페라리는 뭔가 극과 극, 사람의 그 생각이 다르듯이 회사의 생각이 다른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영화는 보셨어요? 영화는 봤죠. 거기 이제 맷 데이먼 나오죠. 그죠? 너무 잘생긴 배우들이 그냥 재밌었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남는 게 끝이에요.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고 맷 데이먼이 이제 캐롤 쉘비 역할을 하고 네.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켄 마일즈라고 하는 이제 레이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이 좀 네. 스토리가 가미된 이야기고 이제 거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포드하고 페라리는 정말 극과 극이죠. 레이싱에 전념했던 페라리 그리고 자동차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포드는 완전히 기업 문화가 다르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당시 뭐 헨리 포드 2세 지시에 따라 가지고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 나가는 내용을 가지고 영화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포드가 레이싱을 과연 페라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겼죠. 맷 데이먼이 캐롤 쉘비 역할을 했는데 캐롤 쉘비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2차 대전 때 전투기, B-29 폭격기 조종사를 했던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쉘비 코브라라는 차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르망 24시에 에스턴 마틴 소속으로 나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포드가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캐롤 쉘비를 영입을 해서 한번 해봐 라고 맡긴 거죠. 근데 캐롤 쉘비 입장에서는 레이서가 아니고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드라이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켄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하게 돼요. 성격은 상당히 괴팍하죠. 크리스찬 베일이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 영화에서도 괴팍하게 나오잖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은 잘합니다. 정비사 출신이고 1913년생이니까 캐롤 쉘비보다 월등히 형이죠. 그런데 운전 하나만큼은 참 잘해요. 그러니까 성격보다 실력이다. 이렇게 해서 영입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화 얘기도 참 재미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두 인물에 좀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또 뭔가 연대기처럼 나이부터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장유서. 그러니까 사실 그 헨리 포드와 엔초 페라리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헨리 포드가 1864년생이니까 월등히 형이죠. 네. 엔초 페라리는 189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무려 35살이나 많아요. 같은 세대가 아닌데요? 세대가 달라요. 삼촌이죠,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엔초 페라리는 포드가 60세일 때 엔초 페라리가 몇 살이었을까? 그럼 35살 차이 나니까 25살. 환갑 때 얘는 젊은 청년이죠, 페라리는. 그래서 둘의 자동차 시대가 겹친 건 약간 27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헨리 포드 대 엔초 페라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드 아들. 그 밑에 손자. 헨리 포드 2세와 엔초 페라리의 이야기가 그 영화에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포드 가문하고 페라리 가문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지는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모르는 저도 알 만큼 워낙 두 곳 다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이 자동차 역사를 두고 볼 때도 가장 유명한 기업 두 곳이 아닐까요? 자동차를 떠나서 경영학, 정치학 이런 데서는 헨리 포드 이름만 대면 다 알죠. 네, 그런데 1910년대에 각종 부문에 끼지 아니한 사람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은 이름을 걸친 인물이 바로 헨리 포드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냐면 그 페라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 나오지도 않았을 때 1863년에 미시건주 스프링 헬스에서 태어나요. 근데 지금은 그냥 디트로이트로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농장주였어요, 아버님이 윌리엄 포드라고. 근데 아일랜드에서 영국에 왔다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보통 이민자로 많이 오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메리 포드인데 엄마는 벨기에 출신인
이민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민자의 자식인 거죠. 근데 사실 그 시절은 누구나 그랬지만 이민자도 힘들고 형제가 또 많아서 힘든 굉장히 많지 않나요? 상당히 많아요. 바로 아래 여동생이 마가렛 포드입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이 제인 포드예요. 그리고 남동생이 윌리엄 포드. 막내 동생이 로버트 포드. 많다. 그러니까 3남 2녀 중에 장남이고 중학교 마치고 상업학교에 가서 회계를 배우게 되죠. 이렇게 뭐 어린 시절에 사실은 형제가 남매가 많으면 이때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 그래도 형제 관계는 다복했네요. 외형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12살 때 1875년에 아버지가 회중시계를 하나 사줘요. 네. 포드야, 내가 시계 하나 사줄게. 시계를 사주는데 그걸로 구조를 익혀요. 시계 하나 사줬더니 가지고 시계 구조를 다 뜯어가지고 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걸 하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고장난 시계를 고쳐줍니다. 대단하네요. 사업상이 있는 거죠. 니콜라스 앤 셰퍼드라는 농기계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장이니까 농기계가 있었겠죠. 그 농기계의 증기 엔진을 보고 이 포드가 관심을 가져요. 또 원리를 깨우치고. 그렇죠. 이제 시계에서 엔진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그걸 또 만지작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살 때 기계를 잘 만져요. 그러니까 동네의 농기계를 또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미국 포드 박물관에 가면 만들기는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었는데 포드가 처음으로 만지작됐던 기계라고 해서 그 기계가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헨리 포드가 기업가로 유명하고 지금 웨스팅하우스도 뭔가 한 번쯤 스쳐 지나갔던 느낌이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 많이 들어봤죠?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이 센스인데 상당히 좋아요. 이 웨스팅하우스는 지금은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기술 역사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트릭, 네. GE를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라이벌이었죠. 그 라이벌에서 전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에디슨하고 직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전자 에너지 분야에서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근대산 초창기에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꽤 문어발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포드도 자랐던 환경이 거의 그 농업이 위주였다 보니까 아버지도 농업을 그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두 분의 불화가 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계는 미친 짓이라고. 기계를 왜 만지냐고. 야 농사죠. 땅은 배신하지 않아. 옛날에 다 농사. 네. 그러니까 13살 때 1876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헨리가 싫어요 저 농사. 저 다른 거 할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 독립을 합니다. 홀로. 독립하고 이때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들어간 곳이 드라이독 컴플렉스라는 회사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기업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드라이독. 독이니까 선박 관련 기업이겠죠. 근데 이 드라이독 설립자가 미국의 선박 왕이에요. 스티븐 컵이라고. 컵이가 배를 직접 운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배를 직접 제조합니다. 운전하다가 제조를 해요. 광물, 곡물, 뭐 전쟁 물자 운송까지 뭐 선박 섭렵을 합니다. 그리고 1868년 디트로이트에 드라이독을 설립을 하는데 이 회사가 헨리 포드가 1880년부터 2년 동안 일을 한 곳이에요. 근데 보니까 17살짜리가 너무 잘해.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막 내요. 그러니까 농장은 그냥 뒷전으로 하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동생들이 그러죠. 오빠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 집으로 돌아와. 왜냐면 힘들다고 농사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디어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생들이 요청에 의해가지고. 근데 기계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선박이 떠오르고 농장 기계가 떠오르고. 그래서 시골은 역시 헨리하고 안 맞는다. 결국 1881년에 19살 때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는 조명 회사에 취직하는데 그 조명 회사가 조명회사는 에디슨. 그렇죠. 에디슨 조명 회사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에디슨 또 웨스팅하우스랑 또 경쟁 관계죠. 기업? 네. 여기서 이제 불과 2년 만에 헨리 포드가 수석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헨리 포드하고 에디슨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에디슨하고 16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에디슨이 훨씬 형이죠. 그러니까 에디슨 조명회사는 에디슨이 뉴욕에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때 조명을 사용하게 되니까 만든 회사잖아요. 미국 조명 기업의 원조죠. 근데 여기서 포드가 토마스 에디슨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포드가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차가 오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저게 좀 빨리 왔다면 우리 엄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빨리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만들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자동차 만들겠다는 이 헨리 포드의 생각에 동조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근데 다 미친 짓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에디슨만 야, 그거 괜찮은데? 좋은 해봐!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디슨이 그걸 까먹었대요. 내가 하라 그랬니? 이런 무책임한 그렇죠. 사람. 지나가는 말로 야 해봐 괜찮네 라고 했는데 헨리 포드는 그걸 계기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에디슨은 내가 그랬어? 뭐라고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나중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만들 때 에디슨 전지를 갖다 쓰거든요. 그 이유도 이 당시 인연 때문에 이제 에디슨 걸 갖다 쓰게 됩니다. 참 사람 인연도 신기하고 그 말 한마디를 정작 한 사람은 까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1892년에 2기통 4마력 구동되는 첫 번째 시험차를 만들고 1893년에 시험을 하고요. 1895년부터 96년 사이에 이제 100마일, 그러니까 약 한 100km 이상, 140km 정도 시험 운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1896년에 이제 포드 쿼드라 사이클을 완성을 합니다.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1886년에 나왔으니까 10년 뒤에 포드의 첫 번째 자동차가 나오게 된 거죠. 이걸 눈여겨본 사람이 그 윌리엄 머피예요. 원래 목재상이었는데 야 헨리 자동차 사업하자. 괜찮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1899년에 드디어 자동차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또 실패야? 왜 꼭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거지?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헨리 포드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유명한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에 시간. 해주시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감질나게 좀 만들어 놔야 다음 얘기를 또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포드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